여기 입찰서를 제가 하나 드렸었어요. 입찰, 요거. 입찰서 있죠? 다 갖고 계시죠, 요거. 우리가 이 지금 본 물건, 도공렛을 아파트를 입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 보고 내가 다음 주에 입찰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제 법원 가서 입찰을 하는데, 법원 가면 입찰표를 쓰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찰표가 여기 세트가, 요 기일 입찰표 하나 있고, 그리고 흰색 봉투가 하나 있고요. 황색 봉투, 큰 거 대봉투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한 세트예요. 어느 법원인지 다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입찰 금액하고 입찰자 이제 성함 쓰는 거고, 요거는 입찰 보증금을 넣는 거고요. 보증금을. 그리고 요거를 다 쓰고, 요거는 여기다 이제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입찰 우리가 법원 견학 갈 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오늘 간단히 이런 서류가 있다. 그리고 써는 방법 간단히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입찰을 하는데 서울중앙 3개예요. 중앙.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여기는 서울중앙법원 교대에 있는 데 있죠. 글로 가셔야 되는 거 관할이. 그리고 날짜는 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10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진행하는데 마감을 언제까지 하냐면 11시 10분까지. 보통 1시간 10분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입찰을 해야 돼요. 입찰을 하는데 법원에 가시면 우리 세트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는데, 자, 준비물은 여기 그 보증금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경매 최저 금액이 15억 2천이죠. 여기에 10%예요. 10%면 1억 5,200. 1억 5,200을 자기압 수표로. 원래 현금으로 하라는데 현금은 뭐 5만 원권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수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담습니다. 적습니다. 여기다가 사건 번호하고 이름 적으면 되는 거니까 보증금부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입찰하잖아요. 그럼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 만약에 내가 못 온다, 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의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여기다 위임장 있죠, 뒤에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본인이 위임했다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여기다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 기일 입찰표를 한번 보면요. 우리 입찰표하고 똑같아요. 입찰표. 자, 쓰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입찰 기일 1번. 입찰하는 날짜 쓰시고, 사건 번호 꼭 쓰셔야 되죠. 우리가 입찰하는 그 어떤 물건에 입찰하는 간에 사건 번호 정해져 있고 꼭 적어야 되고, 만약에 물건 번호가 있다. 1번, 2번 두 개 이상 나온 게 있으면 물건 번호를 꼭 적으셔야 돼요. 물건이 하나만 있다라면은 안 적으셔도 되고 1 쓰셔도 돼요. 물건 번호는. 그리고 입찰자 3번. 본인이 올 수 있고 대리인이 온다면 본인이 오면 본인남만 쓰시면 되고, 대리인이 오면 본인하고 대리인 쓰고 위임장 첨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은 성명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주소. 주소는 살고 있는 집을 써야 돼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 주소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원칙은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쓰시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르다.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서류를 이제 송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달 받을 주소를 나중에 다시 여기 낙찰 받고 나서 여기로 송달 주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화번호 적으시고. 자, 요게 중요하죠. 이제 여기 4번, 5번. 여기 중요한데, 여기부터 보면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입찰 보증금이 있죠. 적는 금액이에요. 아까 얼마였어요? 1억 5,200이었죠. 여기다가 1억 5,200을 적어야 되는데 1억 5,200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되고요. 숫자로 이렇게 해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입찰 가격. 내가 얼마 쓸 것인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란이 쓰시는데, 여기도 15억 2천
예, 15억 2천. 그러면 15억 2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동그라미 잘 쓰셔야 돼요. 자, 유의사항. 이거 쓰실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셔야지 여기다 한글 쓰시거나 한문을 쓰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또 여기다가 연필을 쓰셨다. 이래도 안 돼요. 지울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돼. 수정할 수 없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여기 판서가 되나? 이게 좀 안 되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15억 3천 썼잖아요. 15억 3천 썼는데 야, 좀 더 써야 되겠다. 여기다 3자를 갖다가 그냥 8로 바꿀까? 여기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8자는 8자인데 이게 좀 수정한 티가 나죠? 이건 무효야. 수정. 또 만약에 이게 찍찍 끄고 다시 뭐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다. 이것도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이건 무효고. 수정이나 덧칠하는 거나 이건 절대 안 돼요. 연필로 쓰셔도 안 되고. 내가 최고가를 낙찰받았다 그래도 수정해서 안 돼갖고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엔 다시 써야 돼요. 다른 거는 수정해도 용납이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조심해서. 그리고 정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밀려 써갖고 하나 더 써, 0을. 아니 10억인데 여기다 썼다니까. 여기다 일자를 이렇게 100억에다. 그래서 최고가 낙찰 받았죠.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잔금 못 내잖아. 못 내면 이 보증금은 안 돌려줘요. 자, 판사님 내가 이거 실수해 갖고 했는데 보증금 돌려주세요. 죄송해요. 안 통해 말이. 본인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된 거야. 뭐라 그러냐면 그냥 법률사무소 가서 좀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변호사들이 한번 해볼만 한데요. 수임료를 하세요. 이래버린다고 또. 네. 이제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수표가 있고 보증서가 있는데 이거 자기압수표 있죠? 현금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보증서도 있어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증 하나 증거 끊으려면 보증인 뭐 2명 세우라 그러고 또 뭐 재산 뭐 이거 갖고 오라 그러고 유명무실한 거야. 그래서 돈 없으면은 그렇잖아. 보증서 주는데 야 보증금도 없는 애가 나 이거 잔금 어떻게 낼래? 이렇게 이거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자기가 수표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이거는 내가 낙찰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면 자 여기다 보증금 받았다는 거 이름 쓰세요. 이름 쓰고 도장 딱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낙찰 못 받았을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찰, 기일, 사건 번호, 그다음에 본인, 그다음에 입찰 가격 정말 유의해서 쓰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는 우리가 법원 견학할 때 실제로 정말 생생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모의 입찰과 실제 입찰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설명드린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입찰 보증금에 있어서 10%인데 10%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재경매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재경매는 뭐냐면은 낙찰이 됐는데 잔금 기한에 잔금을 못 냈어. 못 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낼 수도 있고 뭐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 갖고 그냥 뭐 안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보증금은 몰수되고 다시 경매가 나오는데 재경매라 그래요. 이럴 때는 보증금을 10%가 아니고 20% 또는 30%로 올려요. 그래서 재경매 사건 보시면은 자, 감정가 1억 1,300에서 계속 유찰이 됐어요. 야, 싸다. 누가 낙찰 받았어? 한 명 4천. 야, 싸게 받았는데 뭐야? 뭐 잘못된 것 같아. 잔금을 안 냈어. 안 낸 거야? 못 낸 거야? 미납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 보증금 이때 10% 3,700, 28,000원에 10% 370. 그죠? 냈다가 몰수되고 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요 재경매 나올 때 보증금을 20%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보증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자, 아까 저 비고란 여기 보면 써 있죠. 이따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적으라고. 그래서 재매각,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20%. 그러니까 10%인 줄 알고 걸었다가는 또 낙찰돼도 무효예요. 안 돼. 20% 걸어야 돼.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낙찰된 10%인 줄 알고 그냥 걸고 채권가 낙찰됐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무효 처리된 경우. 어떤 경우는요. 30%인 경우도 있어요. 뭐 여주지방법원 뭐 이런 데 보면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 꼭 보고 입찰하셔야 된다. 보증금이 높으면 10%인데 20%. 아, 그러면은 돌려줘. 예. 그날 돌려줘요. 보증금 낙찰되고 10%된 거 20%. 만약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최저가가 1,000만 원인데 내가 뭐 1,200을 걸었다. 그럼 200만 원을 골려주는데 그 법원에 가보시면 가운데가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판사가 아니고 집행관이에요. 판사 같은 사람.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집행관 직원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저 있어요. 은행원. 왜냐면 신한은행이야 대부분. 거기서 은행에서 돈 받아서 거슬러 주고 해. 근데 은행원이 딱 했는데 돈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 짜증내. 그리고 계좌번호 적으래. 계좌번호 입금해 주겠다고. 낙찰 받고도 별로 안 좋아해. 자, 그거 맞춰서 내주는 게 좋아. 네. 법원에 가면요. 법정에 가면 경매법정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 출입구 이렇게 주변에 오늘 진행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면은 오늘 진행하는 경매 사건을 이렇게 쭉 적어 놓는데 꽤 많네요. 경매 사건들이 아까 서울중앙지법원 거. 그러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을 봐야 돼. 여기에 오늘 입찰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근데 여기 없다 그러면 오늘 안 하는 거. 또 변경이라면 오늘 안 하는 거야. 잘 봐야 돼. 그래서 변경된 걸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뭐 그날 특별 매각 조건으로 보증금 20%라든지 아니면 유치권 신고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날. 그래서 그런 것들 요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셔서 여기 보면은 입찰함이 이렇게 있고 집행관이 이렇게 배치가 있는데 봉투 길 입찰표하고 이런 거를 이제 비치를 해놔요.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찰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갖고 오실 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찰표가 이렇게 쭉 있지만 한 2부씩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2부씩. 왜냐면 한 부씩 썼다가 실수하면 다시 써야 되니까. 당일날은 이렇게 법원 PC를 통해서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서도 열람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미리 법원 그 인터넷 통해서 다 확인을 한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찰 가격 쓰실 때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미리 금액을 어느 정도 입찰 가격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입찰장에 갔는데 입찰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야, 씨, 오늘 내가 입찰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오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한번 더 올려서 썼어. 그래, 단독 입찰했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그거는 법원 가면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같이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구경 온 사람들. 또 우리도 수업 가잖아요. 경매 수업하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찰한다면 2-3명은 같이 들러리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입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소신껏 잘 쓰시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 보지 않고.